만약에 이제 이렇게 기륭을 알았다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낙찰을 받았다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배경화면에 보시다시피 2월 7일 저번 2월 7일 날 송대관 가수님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를 부르신 분이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7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행사를 5개씩 무리하면서 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무리를 함으로써 좀 빨리 별세를 하셨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왜 힘들었는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버셨을 텐데 왜 힘들었나라고 보니까 부인분께서 충남 보령에 그 부동산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얘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남 보령에 어느 부동산을 투자를 했길래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자세한 화면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들이 몇 분 올리신 게 있는데 그분들이 올리신 거는 좀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파트거든요. 15층짜리 14개 동인데 이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분양이 지금까지도 30년간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요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다라고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제가 검증을 해보니까 이 아파트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예 낙찰 받지를 안 했고 이게 아니고 이 부지입니다. 이 부지. 네, 요 지금 빨간 선 쳐놓은 거 있죠. 그냥 일반 땅 부지를 낙찰을 받은 겁니다. 70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본인 부담은 대략 한 10억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을 60억을 끼고 이 부지를 분양을 받은 거죠. 근데 이거를 왜 받았나 보니까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이쪽에 이제 대천 IC가 있죠. 대천 IC가 있고 이쪽에는 대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대부분이 대천 IC에서 대천 해수욕장으로 내려가시니까 중간쯤에 여기에 상업지구를 개발을 하면 굉장히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죠. 네. 요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다 해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허허벌판에 왜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부지를 분양받았다 해서 그때 이제 이해를 저는 하게 된 거죠.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중간쯤에 만들면 가능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예, 저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풍수로 따졌을 때 형기적으로 보면은 이 산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여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요 어디가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산을 용맥으로 하면 용맥이 뻗은 곳이 다 앞쪽으로 이쪽으로 다 뻗어져 있는 거죠. 이쪽으로 뻗어져 있죠. 살짝 돌았죠 이게. 그래서 대략적으로 봐도 언뜻 봐도 이쪽이 더 좋을 텐데 굳이 이제 이쪽으로 분양을 받은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부지가 이쪽이고 대천 해수욕장이 이쪽이다 아닙니까? 도로가 이쪽에 있죠, 이쪽에. 그러면 대부분의 건물은 대천 해수욕장을 바라보고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도로가 이쪽에 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짓고 대천 해수욕장을 보기 지으니까 남서향으로 대부분이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부지의 기륭을 한번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많은 유튜브들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걸 분석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요것 때문에 시간 엄청 낭비했습니다. 결국에는 자료 조사한 거하고 싹 다 버리고 오늘 늦게 올리는 계기가 바로 요거죠. 요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부지를 분양을 받았고 건물을 지으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짓겠죠. 남서향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륭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고라고 된 데는 높아야 좋고 저라고 된 데는 평지 또는 지대가 낮아야 좋은데 일치가 되는 거는
여기 절하고 된 데밖에 없죠. 8개 중에 3개니까 언뜻 봐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 바퀴가, 한 주기가 아니고 그냥 한 바퀴가 12년인데 좋은 해가 파란색인데 4년밖에 없고요. 나머지 안 좋은 해가 8년이죠. 8년. 그런데 하필 2004년도 8월 달에 70억의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됩니다. 대출, 저축은행 대출을 60억을 끼고 본인도 10억을 받지만, 이게 본인이라는 거는 이제 송대한 님이 아니고 송대한 님 부인분이죠. 네. 여기 10억을 보태서 이제 70억의 낙찰을 받게 되는데, 금방 자금 회전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축은행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연리가 한 15% 정도 됩니다. 15%. 1년에 이자만 8억에서 9억이 계속 나가는 거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본인 돈 10억도 온전한 10억이 아니었다는 거. 근데 매년 뭐 들어오는 건 없이 나가는 것만 매년 이자만 8억에서 9억만 계속 나가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25년이 사람의 빨간색, 26년, 7년, 8년, 9년, 10년, 내리 6년이 연속으로 사람의 빨간색이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에 낙찰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8년도, 7년도 중간에 이제 부동산에 부지를 내놨는데 그때도 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2009년도에 토지 분양 사업을 하게 되고 투자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부 20만 평 중에 한 2만 5천 평에다가 공영장도 짓고 동양 최대의 찜질방을 짓겠다. 여기에 투자를 해라 해가지고 분양가 평당이 분양가 당시에 평당이 150에서 190만 원 정도 분양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주변 시세가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제 높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분양이 잘 안 됐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2013년도에 개인 회생이 아니고 10억 이하가 이제 개인 회생이고 10억 이상은 일반 회생을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빚이 얼마인가 보니까 저축은행이 총 180억 대출을 받았고 개인한테 빌린 게 대략 한 230억 정도. 그래서 총 410억 정도 됐는데 탕감을 받아가지고 160억만 갚아라 해서 계속 갖고 있던 중이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4년에 낙찰을 받았는데 2005년부터 6년 동안 계속 안 좋을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때보다는 2011년도에 드디어 이제 재물에 파란색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만약에 초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러면 11년 좋고 12년 좋고 13년 좋고 이때 뭔가 해도 해볼만 하다는 거죠. 땅 자체가 부지 위치 자체가 그렇게 나쁜 부지가 아니었거든요. 뭐 일설에 하면 공군 사격연습장하고 4km 정도 있어가지고 뭐 건물을 못 짓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맞지 않는 얘기일 것 같고 이미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땅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맞지 않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면 뭔가 해도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안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그렇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실제로 예상도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이 부지 전체를 나오고 이게 아파트가 이 안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9년 당시에 이렇게 대천 해수욕장 2분 거리 대천 IC에서 5분 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겠다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자금 압박 때문에 굉장히 두 분이 힘들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고 또 18번도 또 있었기 때문에 자주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 뒤에는 또 우리 송대관님을 추모하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